안녕하십니까. 숨길을 열어주는데 관심이 많은 이비인후과 의사 배성호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비염술 아픕니다예요. 제가 비염술을 그동안 안 아프다고 제가 몇 번을 찍었는데 유튜브에 이 댓글이 달렸어요. 댓글이 달렸는데 댓글이 뭐냐면 안 아프다면서요, 수술 받고 나는데 엄청 아픈데요 라고 댓글이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답글을 달았어요. 혹시 저희 병원에서 하신 건가요? 그랬더니 결국 그분이 그런 거예요. 아니, 다른 병원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저희 병원에서 한 수술이 안 아프다고 얘기했는데 다른 병원에서 하는 수술은 아플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래, 이게 잘못하면 아프거든요. 하다못해 소독만 하는 것도요, 이게 석션이라는 게 코에다 잘못 옆에만 찔러도 아파요. 그래서 이게 아플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너무 이게 등한시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다시 한번 좀 이게 아플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저희 병원에서 제가 한 게 안 아프다고 다 안 아프다고 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아서 아프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아픈 차원에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애들 이비인후과 가서 이 코 빼는 걸로, 코 빼면 애들이 막 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 공포심 자체가 있어요. 제가 말했지만 뇌와 가까운 눈, 코, 귀 이런 얼굴 이쪽에다가 기구만 갖다 대도 움찔움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공포감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아주 예민한 기관들이에요. 이 얼굴 쪽, 손 이런 데는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살짝 건드려도 아픈 걸 되게 크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고, 이 통증이라는 게요, 알겠지만 젊을수록, 남자일수록 좀 통증이 좀 심하게 와요. 그래서 젊은 남자들은요, 잘못 건드리면 기절하신 분도 간혹 있어요. 보시면 주사 피 뽑다가 기절한 사람도 있는데 보통 젊은 남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자체적으로 이게 사람 얼굴은 건드리면 아플 수 있다는 게 전제 조건이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의사가 그걸 안 아프게 하냐가 결국 그 의사의 어지우면은 여러 능력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수술 과정을 다시 한번 보자면, 수술할 때 이게 링거라고 하는 수액을 연결하죠. 이거는 뭐 간호사의 능력이겠지만 따끔하고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술방 들어가서 뭐가 있냐면, 처음에 들어가서 저희는 뭘 먼저 하냐면 코에다가 마치 솜을 넣어요. 이게 첫 단계예요. 뭐냐면 뭔가 조작을 할 때 아주 약한 마취를 해놓으면 그 솜이 들어가는 건 솔직히 입구에만 살짝 들어가면 그건 안 아프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마취솜을 빼요. 마취솜을 빼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저번에 말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수면 마취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신 마취를 해서 아예 못 움직이게 해놓던, 수면 마취를 해서 정신이 없던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전신 마취를 해도 되는데, 제가 코 수술, 비염술 보통 30분 하는데 전신 마취 하자고 하는 건 약간 오버거든요. 그리고 전신 마취의 기본은 이게 기구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수면 마취만 해도 충분해요. 수면 마취만 충분하고, 수면 마취를 우선은 재워놓는데 이런 게 있죠. 수면 마취를 하면 그러면 진짜 안 아픈 겁니까? 안 아픈 게 아니라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꿈 꾸잖아요. 악몽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딱 봤더니 그 꿈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걸 암네지아, 그러니까 기억 상실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수면 마취가 되고 나면 이분한테 제가 찌르는 걸 이분이 하나도 움찔거리지 않는다가 아니라 움직여요, 찌를 때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기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수면 마취가 진짜로 잘 돼야 돼요. 항상 얘기하지만 수면 마취가 잘 되기가 생각보다 어렵고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병원에 세팅이 좀 돼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수면 마취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주사를 찌릅니다. 그런데 수면 마취의 어려움 뭐냐면, 찌르면 환자가 움직인단 말이죠. 의사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그 자체를, 움직이는 것 자체를. 그래서 수면 마취도 아주 얌전하게 살살 이분을 달래듯이 해야 돼요. 부분 마취를 찌르는 거를. 그래서 여기다 찌르고, 정말 여기다 찌르고 살짝 뺐다가 고지 아래에 또 찔러야 돼요. 왜냐하면 옆을 찌르면 되게 움직여요. 여기다 찌르고 살짝 뺐다가 고자리를 또 찔러요. 뺐다가 고자리를 또 찔러요. 그러면 이동되는 마취가 돼요. 그 다음부터 옆으로 계속 번져나가는 마취를 하게 되면 이분이 얌전하게 자요. 자, 그러고 나서 마취를 다 해놓고 수면 마취까지 해놓고 하고 나면 수술하는 동안 이분은 기억도 없고 통증도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때 이걸 잘못하면 아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수술 기억에서 이거를 수면 마취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은 수면 마취가 중간에 깨거나 하면은 이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게, 이게 하나의 여러분들의 큰
큰 통증의 요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수술하고 나서 깨서예요. 수면 마취가 깨건 전신 마취가 깨건 뭐 깨고 난 다음에 뭘 느끼냐면, 아, 이게 코가 막어야 돼요. 보통 이제 좀 큰 대형 병원, 대학병원도 이틀 정도를 막고, 저희 병원 같은 개인 병원 보통 하루 정도를 막는데, 이게 막으면 찌르는 통증은 없죠. 솜이 들어가 있는 거냐. 그런데 답답한 거예요. 어디가 이게 다 답답해요. 그리고 새로운 답답함이에요. 내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아주 새로운 답답함이기 때문에 이거를 두통으로 여기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걸 두통으로 여기기 때문에 진통제 주사랑 먹은약을 드리는데, 이게 한 6시간 지나고 나면 솔직히 사람이 익숙해져요. 그럼 익숙해지면서 뭐예요? 아, 별로 안 아프다고 느끼세요. 그래서 제가 통증 점수를 갖다가 체크를 해요. 나오자마자 0점부터 10점짜리, 10점은 되게 아픈 거, 0점은 통증이 없는 걸 체크를 하게 되면, 처음에 나오셔서는 이게 6, 7점을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아, 깨니까 코를 누군가 막고 있네? 이걸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진통제 그 아래 주사 놔드리고 하면서 나중에 오후가 되면요, 거의 0점에서 1, 2점 상을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니까 밤이 됐을 때, 아, 그 걱정이죠. 야, 이렇게 수술 딱 끝나고 나서 코가 답답하네. 야, 이거 밤에 이거 잠 못 자는 거 아니야? 그런 분들 보통은 저희 병원에서 다 1박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규모가 적은 개인 병원들은 할 수 없이 1박 할 세팅이 안 되니까 보통 6시간 하고 이제 귀가하시거든요. 그럼 집에서 이제 혹시라도 걱정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걱정이 없는 분들은 뭐 집에 가셔도 되고, 단일 퇴원. 걱정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그냥 1박 2번 시켜드려요. 그럼 이제 밤새 혹시 문제 생기면 진통 주사가 들어가는데, 실은 보통 11시 정도 되게 되면 통증을 갖다가 제 점수에면 거의 0점이나 1점이세요. 그래서 이제 밤 주무시고, 밤 자는 건 조금 불편하죠. 왜냐하면 코 막혀 있으니까. 그래도 못 주무실 생각은 아니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침이 밝았어요. 뭐냐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동안은 별로 아플 게 없는데 뭐예요? 그 다음에 아플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 손 뺄 때. 이거 손 뺄 때 이게 아파요. 왜? 아까 말했지만 솜이 들어가 있는 걸, 이만큼 들어가 있는 솜을 빼면요, 이게 나오면서 옆에 있는 살들을 약간 자극하고 나오게 되죠. 긁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통증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옛날보다 이 솜이 되게 부드러워져가지고, 그리고 솜이 부드럽고 포인트는 여기다가 여러분들 콧물이 묻어있기 때문에, 젖어있기 때문에, 마른 게 아니고요. 젖어있기 때문에 뺄 때, 아, 이것 때문에 너무 아프면, 뺄 때는 진짜로 한번 뚝 빼면 1초도 안 걸려요. 빼는데, 한쪽당. 그래서 그거는 별로 안 아픈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피가 아무리 조금씩 나요. 그럼 여기다 다시 솜을 넣어요. 솜을 넣고 그 한 10분 쉬고 있다 솜을 빼거든요. 이거 자체에 대해서 개인별 차이가 좀 있어요. 좀 아파하는 분들 솔직히 있기는 해요. 너무 엄살이, 만약에 본인이 아픈 걸 엄살 많이 피우신 분들 하신 분들은 진통제를 미리 맞기도 해요. 그러면은 조금 더 그걸 좀 건감시킬 수 있고, 이게 과거에 되게 아팠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과거에 축농증 수술할 때요, 솜을 B형은 보통 이렇게만 맞거든요. 근데 축농증 수술은 이 위에를 막아놔야 돼요. 이 위에를. 그럼 솜을 넣는데, 그랬다가 옛날에는 다 뺐어요. 빼면요, 축농증은 피가 많이 나요. 비염은 상처가 없거든요. 꼬매는 거 앞에 말고는. 축농증은 안에 막 빈 공간을 뚫어놓은 거예요. 하수구를. 그래서 거기서 피가 엄청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 한 20년 전에 대학에서 레지던트 할 때 손 빼면 엄청 피나서 막 계속 피 쏟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축농증 수술할 때는요, 녹는 솜이 들어가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요즘에 그런 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옛날 얘기고, 그래서 이제 아플 수 있는 포인트가 아까 했지만, 수술할 때 기억이 있으면 아플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병동에서 깨고 나서 조금 아플 수가 있고, 그러고 나서는 괜찮고, 다음날 손 뺄 때 이게 좀 아플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그 포인트만, 수술, 그 다음에 입원실, 그 다음에 나중에 손 뺄 때 요 정도 포인트만 의사나 의료진이 잘 관리를 한다면 별로 안 아프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고, 이거를 갖다가 별 생각 없이 하면은 여러분들한테는 엄청난 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술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과정이 괴로우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괴로움으로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저희 병원이 다른 병원보다 그래 너희는 뭘 잘해?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그거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수술 결과도 좋게 해야 되고, 과정을 좋게 해서 결국 우리가 서울부터 부산까지 갈 건데, 이걸 갖다가 편하게 특실 가서 갈 거냐, 아니면 물구나무 서서 그렇게 가서 갈 거냐, 그거는 결국에는 의료진의, 그 병원의 서비스 마인드에 달려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여러분께 하여튼 비염술 자체는 필요한 분들, 축농증 수술 같은 경우에 필요한 분들은 꼭 해야 되니까 이제 의사들이 권하고, 여러분들이 얻는 일이 클 건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또 한번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